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축년 한 해에 개띠분들의 운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개띠분들은 올 한 해 재물운이 너무 좋더라고요. 몇 가지 오늘 가르쳐 드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아마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 이래서 돈이 좋구나 느끼실 수 있을까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개라는 동물은 믿음의 동물이고 친화의 동물입니다. 이는 사기속이 좋고 어울림에 아주 특화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58년 무술년생의 경우에는 상관과 겁재라는 오행이 만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행동이라는 상관과 경쟁과 갈등이라는 겁재의 만남입니다. 신축과 무술은 오행의 순환이 아주 원활하니 특히 재운이 아주 길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분주함이 많아지는 한 해이고 변화가 많이 생기는 재물의 흐름이 아주 빈번한, 다시 말해 들어오는 건 많고 나가는 건 많은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오는 것은 그냥 두고 나가는 것은 막으면 부자 되겠네요. 올 한 해 무술년생의 재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출을 막아야 한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큼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막으려면 이 들어온 재물이 여러분들 손에 없으면 됩니다. 그럼 투자를 하시거나 무엇인가 사두시면 되겠지요. 주식을 사시든가 집을 사시든가 땅을 사시든가 뭐라도 좋으니 원래는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사세요. 이것이 새끼를 쳐서 틀림없이 더 많은 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 돈 어느새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직업 때문에 갈등이 많으실 거고요.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요. 이제 서서히 직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돈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해줄 씨앗돈이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의와 협의는 필수적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개띠분의 특성이 고집이 정말 센 것입니다. 유독 이 58년 개띠분들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고 감각도 뛰어나지만 모든 개띠분들 중에 고집이 제일 센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남의 말 좀 들으세요. 특히 배우자의 말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향후를 보장해 줄 말들이니 꼭 명심해 들으시고요. 자식은 늘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단 직장은 마음을 비우셔야 된다는 점,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매달리게 되면 올해가 힘들어지니까 이것만 비우시면 나머지 다른 운들은 전부 아무런 걱정이 없는 한 해입니다. 저의 충고 꼭 명심하셔서 최고로 행복한 올 한 해 되십시오. 다음으로 70년 경술년생은 정인이라는 육친과 겁재라는 육친이 부딪힘을 만드는 한 해입니다. 정인은 편안함이고 겁재는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에 유독 그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즉 다시 말해 재물로 인해 늘 경쟁해야 하는 올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순환의 고리가 아주 좋아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올해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나 변화에 의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자산들이 이상하게 증식되어 뻥 튀겨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푼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들에게서 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변화로는 돈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원래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재산은 전부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집값이 많이 올랐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거 그냥 두셔야 됩니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더 오릅니다. 올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냥 두셔야 된다는 점 꼭 알려드립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진 돈들은 절대 그냥 두셔야 됩니다. 무엇이 되든지 원래는 변화 절대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유독 직업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운이 좋으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성과를 보상받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늘 경쟁은 여러분들의 승리로 만들어 줄 것이니 겁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 경쟁하세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얻으실 것입니다. 다만 올 한 해 자식운이 불길함은 자식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생각하는 마음만 비우시면 해결됩니다. 자식은 여러분들보다 현명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주 똑똑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자식의 의견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자식의 의견에 동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82년 임술년생의 경우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후원으로 인해 또는 공돈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기는 한 해임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정인과 정관이란 육친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한 해입니다. 이는 안정 또 안정, 행복 또 행복입니다. 정인은 따뜻한 봄날씨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정관은 직업과 가정에서의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직업에 변화를 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큰 진급운이나 이동수 변화가 없이 편안한 올 한 해 직업운이 펼쳐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목돈이 생길 것입니다. 원래는 돈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마음을 비우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 의외의 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니 평소에 행동하셨던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가정운이 너무 좋은 한 해이기에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모든 것을 충분히 상의하시고 협의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지만 그래도 항상 가정에 머물려고 하시고 가정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직업운도 재물운도 의외로 쉽게 만들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94년 갑술년생의 경우 올 한 해는 정관과 정제라는 육친이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안정과 평안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직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돈에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 학문에서 정관과 정제는 최고의 복성입니다. 이는 돈으로 말하면 꾸준히 들어오는 형상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은 형상입니다. 직업으로 말하면 집과 같은 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너무 편하기에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발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두시더라도 직업에서만큼은 항상 변화를 주려고 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늘 나서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튀려고 해야 하며
여러분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막히기도 하고 눈총도 받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크게 성장시켜주고 상사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운이 정관과 정제라서 절대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믿고 행동하신다면 원래 하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절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서 올해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석으로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축년 개띠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